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접수 면접 위기 내담자 대응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취업 상담자로 취업을 하게 되시면 처음부터 바로 위기 내담자를 맡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접수 면접은 많은 기관에서 맡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하게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지금 현재 심리적인 위기인 사람을 접수 때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 많이 당황하고 놀래고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접수 면접 시 위기 평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내담자가 다 위기이진 않죠. 그랬을 때 일단 먼저 접수 면접하기 전에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주로 하는 게 MMPI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SST라던가 뭐 기타 다른 검사들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요 검사들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접수를 하기 전에 이 검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심리적 위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사 결과를 봤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약간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담자가 검사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담자가 호소 문제를 물었을 때 계속 우울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안 좋은 생각도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생각이라고 내담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살 생각, 자살 사고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대놓고 표현한 내담자는 많지는 않아요. 보통 뭐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해요, 나쁜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 얘기를 듣고 속마음으로는 회피를 하고 싶죠. 이 사람 왠지 그런 뉘앙스를 풍긴 것 같은데 나는 이거를 알고 싶지 않다. 왜?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하는데 잘 못하겠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역할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질문,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어떤 걸까요? 라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꼭 하셔야 되고, 또 내담자가 안 좋은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아니면 대놓고 자살 생각을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봐도 돼요. 만약에 내담자가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담자가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내담자가 아니요 하면은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담자는 위기 내담자는 아니구나 하고 원래대로 접수 면접 스텝을 밟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내담자가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라고 하면 그게 상대방을 기분을 크게 나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물론 다 이런 경우에 위기, 즉 자살 생각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성적으로 5, 6년 우울했다? 그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짝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영상에서도 배웠어요. 사고를 묻고 계획을 묻고 시도력을 묻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자살 생각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놓으면 그냥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필요 없다. 계획을 물었고 계획은 시기라던가 수단 같은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과거에 시도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이것도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 여러분이 내담자가 이 내담자 질문을 해봤더니 위기 내담자라고 평가가 내려졌어요. 물론 위기라는 것은 저위험일 수도 있고 중위험일 수도 있고 고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고위험이라는 것은 당장 개입이 당장 필요한 경우, 뭐 입원을 당장 해야 한다거나 당장 뭐 수단을 빼앗아야 한다거나, 수단이라는 것은 약을 모았거나 이런 걸 당장 빼앗고 안전한 환경으로 이 내담자가 안전한 환경에 있게끔 개입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저위기든 중위기든 고위기든 위기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긴장되고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위기 내담자인데 잘 개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위기 상담을 처음 하는 경우에는 조금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센터에 가시면 위기 내담자의 경우에 좀 더 뭐라 그럴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문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뒤에 보여드릴게요. 뒤에 예시가 어딨나? 뒤에 예시가 엄청 뒤에 있나 본데? 여기 있다. 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 이건 뭐냐면 나는 자해나 자살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담자분의 이름과 서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상담 그날 접수 면접 끝나기 전에 꼭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초심 상담자들은 긴장해요. 그럼 어떻게 위기 내담자가 위기라는 걸 평가하면 바로 이 문서를 내담자에게 드림입니다. 여기 서명 좀 해주시죠. 그럼 여러분 입장 바꿔서 내가 심리적으로 고위험, 취약한 상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상담자가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하고 싶을까요? 저라면 사인하고 싶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상담센터를 찾아가거나 신경정신과를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서는 꼭 사인 받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담자가 왜 힘든지 얘기도 듣지 않고 이거를 사인을 해달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담자가 왜 힘든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 라포가 형성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할 때 초심 상담자일 때 위기를 잘 접해보지 않은 상담자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서 이 서류를 먼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거 중요한 팁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슈퍼비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서류 작업을 대부분 이제 초심 상담자들이 먼저 하고 내담자들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건네기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담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막 물을 떠서 갖다 드리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담을 하는데 조금 위기이고 특히 고위험이다. 그러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현실감을 좀 찾아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실제 그냥 위기 상담 아닐 때는 물을 주는 게 상담에 더 방해 요소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감정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내담자들이 물을 마시면서 오히려 감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럴 때 물을 주진 않는데, 이렇게 위기일 때는 이렇게 하면서 상담자인 여러분도 잠깐 자기 마음을 조금 돌본다고 할까, 진정시킨다고 할까, 아휴 뭐 잘할 수 있어, 배운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토닥토닥 하면서 상담을 다시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는 거죠. 그리고 너무 죽고 싶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인적사항 물어요. 그 인적사항이 그 상담 신청서에 이미 있는 걸 또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 외에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요 인적사항 질문을 하면서 서로 조금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하기 전에 워밍업 타임을 갖는다고 할까? 그 말이 좋네. 워밍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담자도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동시에 상담자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물을 한 잔 마실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심리적 위기 내담자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클 수 있죠. 이거는 너무 사실은 자연스럽다. 저도 물론 그랬고, 여기서의 위기는 심리적입니다. 심리적 위기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냐? 경험을 안 해본 게 다행이긴 하죠. 심리적으로 지금까지 큰 고비 없이 살아왔다면 다행이고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심리적 위기를 경험을 했다면 오히려 상담자에게는 그것이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심리적 위기 상태에서 뭘 경험하는지 상담자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개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상담자가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3 때, 이때 고위험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분명히 자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고3이라는 엄청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냥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더 이상 그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들을, 학업 스트레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살면서 위기 경험이 없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 그러면 위기 상담을 할 수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왜, 어떻게 자살하고 싶어지는지를 머리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위기 내담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자살의 키워드라고 해서 우리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소속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엔가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크고요. 두 번째, 절망. 뭘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자살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민폐. 내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또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자살 위기 내담자를 상담할 때 사례 개념화나 내담자 이해, 공감에서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담자가 위기를 겁내지 않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모순적인 말일 수 있는 게, 겁이 나죠. 당연히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겁내지 않기라고 제가 써놨냐면, 상담자가 겁이 나면 내담자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상담자가 겁이 나면
걱정되고 내가 접수 면접했는데 이 내담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때문에 혹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배우긴 했는데 충분히 수련을 안 하고 실습은 안 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내담자하고 상담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기 머릿속 생각에 빠져서 라포를 형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은 너무 여기로 초점이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 내담자를 내가 만났을 때 요거 3개만 하면 된다. 요거 3개만 그날 하면 된다. 알겠죠? 물론 이 3개 안에 뭐 많은 게 포함이 되는데 요거만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크면 오히려 내담자를 사무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전문적인 개입이 아니라 공감만 하다 끝날 수가 있어요.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거 너무 공감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부담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기 3개만 하자. 3개에 대해서는 뒤에서 각각 설명할 거고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담자 혼자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부담을 좀 낮추셔야 오히려 더 상담 개입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고통을 알아주기. 고통을 알아주기. 심리적인 위기, 자살 생각을 하는 내담자는 현재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통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면 된다. 어떻게 알아주냐?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요 정도로 위기인 내담자들은 자신의 감정, 정서, 해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별 느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거짓말하거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닌 내담자보다 더 공감을 많이 하려고 애를 좀 쓰셔야 돼요. 그 뒤에 조금 설명 구체적인 건 다음 파트에 나올 거고요. 반영도 내담자를 반영을 해주는데 내담자 반응이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네요 라고 반영을 했는데 내담자가 뭐 그닥이요? 뭐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담에 협조를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담에 협조를 할 마음이 커도 진짜 이 사람은 그게 고통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해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담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 반영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게 라포를 형성하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위에서 얘기했죠. 해리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담자가 먼저 감정 얘기하고 상담자가 공감해주고 반영해주는 게 아니라 상담자가 인지적 머리로 내담자의 정서를 추측한 후에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다른 비위기인 내담자들보다 필요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감 되찾아주기입니다. 현실감 되찾아주기는 자살 위기 내담자들에게 흔히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앞에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눈 양옆에 이렇게 막은 것처럼
자살 위기 내담자들은 눈 옆이 이렇게 막힌 것처럼 오로지 그 자살 생각과 관련된 것에만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을 잃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내담자의 현실 감각을 되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감을 되찾아준다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잠은 잘 주무시나요? 오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사람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누구씨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편안한 말투로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관여적으로 다루라는 것은 좀 사무적이지 않고 정말 걱정하는 사람처럼 다루라는 거. 밥을 한 끼도 안 드시면 심리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오늘 상담 끝나면 꼭 식사부터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조금은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이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위기 상담에서는 라포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을 약속하기인데, 이거는 내담자가 자살 키워드에 절망이 있다고 했어요. 절망의 반대, 희망.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희망을 주려면 누구씨가 상담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절망스럽게 느끼겠지만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약속드리고 싶다.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상담자가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담자가 확신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상담을 통해서 자살 위기인 내담자가 자살 사고를 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확신을 하죠.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자살 위기 내담자를 만났고 그분들이 자살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만, 연구를 통해서도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믿고 내담자에게 희망을 약속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약속드리고, 요거 아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 언제 하라고 했냐면, 라포 형성하고 내담자 고통 알아주기 다 끝내고 제일 마지막 절차로 요 작업, 문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까먹고 그냥 보내면 안 되긴 해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 잘 하셨다면, 그 다음에 실제 접수에서 위기 내담자인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할까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접수 면접 때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내담자가 얼마나 위기인가 등등등. 그래서 위기 추준하고 위기의 원인을 이때 탐색을 해야 되는데, 자, 자살 관련해서는 첫 번째 요게 먼저 우선시 됩니다. 자살 충동, 자살 계획, 자살 수단, 자살 시도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요. 요 질문들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어서는 실제 맞닥뜨린 상황에서 입으로 잘 나오지가 않는 질문들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적도 있었나요? 시도력을 물었고,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꼭 물어봐야 합니다. 누가 발견했는지, 뭐 약을 많이 먹었다면 뭐 토를 한 건지 아니면 자다가 깨어난 건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살 충동이나
자살 충동이나 자해 충동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선행 사건이 있고, 근데 이건 내담자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해를 하는 내담자의 경우에 사실 면밀하게 탐색을 해보면 그 전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 뭐 애인하고 뭐 갈등이 있었다라던가 이런 선행 사건 이후에 정서 조절이 어려울 때 자해를 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내담자들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종종 자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의 위기의 패턴에 대해서 서로 상담자도 이해하지만 내담자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탐색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해의 수준도 평가를 해야 돼요. 자해가 좀 많이 심각한 수준, 아주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지 이것도 파악해야 되고 만약에 충동이 가라앉은 사건이 있었으면 어떻게 가라앉게 된 건지 다 패턴과 관련된 거고 어떤 방법으로 자해를 하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뭐 아프지는 않았는지 이런 그 상황과 관련된 면밀하게 구체적인 정보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담자와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탐색하고 합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붙은 것은 실제 상담이 아니라 접수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 상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정도로는 돼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라고 붙여놨고 요거를 내담자에게 물어봐도 되고 내담자가 이유를 스스로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겪었던 힘들었던 일, 트리거가 된 사건, 언제부터 자살 생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탐색을 하면 자살 위기 원인이 찾아지게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자살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를 빨리 찾는 게 관건입니다. 빨리 정확하게 찾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 질문들을 보시면 트리거가 되는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4단계로 넘어가면 내담자가 자살, 자해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아니면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에피소드나 자신의 생각이나 뭐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내담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심리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잘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주로 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리는 트라우마랑 관련해서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응답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응답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 부분 설명을 들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상담자가 여기 옵션을 제공하기라고 좀 제가 편하게 써놨는데 그 얘기는 틀릴지라도 이랬겠네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선택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시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고통스러웠겠네요. 너무 충격이었겠어요. 자, 근데 요거랑 요걸 보면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기가 아닌 상담에서는 요런 공감이나 반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살 위기에서는 그냥 서운함, 슬픔 요 정도 단어로는 공감이 잘 안 될 정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트라우마틱한 성적인 폭력이 있었을 때 서운했겠네요로 안 되죠. 충격이었겠네요. 고통이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공감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옵션을 제공한 거죠. 그리고 이런데 이거는 즉시성을 활용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알아주면서 상담자와의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말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감정을 개방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개방하면서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담자는 지금 되게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말을 통해서 상담자하고의 관계에서 라포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안이 되고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5단계. 내담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거나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담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4단계까지는 위기의 원인, 관련된 정서, 생각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 5단계는 요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입니다. 이 내담자가 아까 사고가 이렇게 좁혀져 있다고 했죠? 관점을 확장시켜주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사람에게 희망을 부여해주는 그 과정이 5단계인 거예요. 일단 사고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누구씨가 죽는 게 정말 유일한 해결책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거나 약간 복수에 관련된 관점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죽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삶에 의미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하고 자살 생각이 연결된 사람에게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을 상담자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5단계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접수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롭게 상담자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개입적인 말까지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실제 상담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고위험의 경우에는 빨리 가라앉히는 게 더 우선시 되겠죠. 자살 충동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접수 면접이라도 이런 개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단계는 이제 여기까지 다 해서 내담자가 확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정도만 돼도 조금은 상담자가 안심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안심하고 이 접수 면접 회기를 종결하고 내담자를 집으로 보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6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시면 내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탐색하고 합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합의. 그래서 자살 충동이 들 때 이 사람의 충동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물론 전문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누나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SNS를 보는 게 너무 부정적인 자극이 되는 사람에게는 안 보고 차단하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폭력이 일어났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권유를 한다거나, 이 사람에게 트리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당분간 연락을 피하거나 안 만나도록 권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명의 전화라던가 24시간 한라인으로 자살 위기에 개입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전화하도록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 하도록, 이 약속을 어길지라도 일단 상담에서는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인데, 요걸 하면서 내담자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내담자를 지금 고위험이라 혼자 있는 게 위험하다 하면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내담자에게 고지하고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은 후에 보호자에게 알려서 접수만 했을지라도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내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안전이 확보된 후에 첫 상담까지 기다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위기 내담자를 접수 면접에서 만났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